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단된 조국 북한에서는 이 시간에도 기근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생명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돕기 위하여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사랑과 나눔의 삶을 호소하는 귀한 분들을 모시고 북한에 죽어가는 어린 생명들의 실태를 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 거리를 오셔서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에 앉으신 분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른쪽에 앉으신 분은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의 현재 총재로 계시고 전 월드비전 한국회장 겸 국제부회장을 역임하셨고 인제대학교 총장님을 역임하시고 대한적십사사 총재를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그 이윤구 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옆자리에 김상환 사무총장님으로 계신 김상환 목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옆자리에 우리 토론토의 슈퍼맨 소창길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 동부지부장님으로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세 분 모셔서 저 개인으로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토론토에서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먼저 제가 말문을 열기 전에 우리 사무총장님께 이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가 어떤 연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조직되어 있고 그 역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그 단체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는요, 1999년 5월 13일 서울에서 네. 종교적인 지도자 또 사회 지도자들, 특별히 결핵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예가원, 또 순천결핵 기독재활원, 대한결핵협회, 예, 이러한 데서 일하시던 분들, 그리고 미국에서 세계 각지에 약품을 보내시던 분들, 특별히 캐나다에서 결핵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세계에 있는 결핵 환자들을 우리가 돌보고 완전히 치료하자, 이런 이제 꿈 같은 큰 목적을 가지고 국제기구로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러면 우리 이윤구 총장님께서는 언제부터 이 결핵운동에 동참하게 되셨나요? 어떤 특별한 그 계기가 있었나요? 네, 신입생입니다. 아주 신입생인데요. 시장은 결핵에 대한 관심이요. 뭐 6.25 전쟁 후에 학교에 가게 되면은 기침하다가 각혈하는 아이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본 것이 아마 중요하다면 중요한 그런 동기가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결핵이 좀 에이드에서 에이드스하고 함께 물려가지고 21세기 이 인류 가족의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큰일 날 흑사병이거든요. 뭐 그래서 결핵이 이제 다 없어졌다 그러고 우리 축배를 든 게 70년대였는데요. 그 후에 다시 고개를 들고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말이 아니군요. 근데 근래에 적십사 총재를 하면서 제네바에 회의를 가게 되면은 의뢰 WHO 같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WHO 사무총장을 우리나라 이종욱 박사가 하시던 때인데, 이 박사가 북한도 없는 거 계속 더 하시고 오래 사셔야 되는데 딴 일 다 버리고 결핵에 올인하세요 그래요. 그래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그랬는데, 그 후에 알아보는 대로 알아보니까 결핵 때문에 제일 나쁜 나라가 지금 스와질랜드라고 아프리카의 나라인데, 그 나라가 생지옥인데 북한이 그거에 3배 정도 더 많거든요. 이게 해석을 할 수가 없이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 아무래도 이건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도 그렇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 한민족이 8천만이 뭐 크게 앞으로 세상 건지는데 앞장을 서야 되는데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아주 신입생으로 또 몇 년째 이 운동 좀 앞서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은데도 참들 관심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고, 교회가 또 좀 일 알고는 돕지 않고는 못 견디게 모두들 같이 달려들고,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네. 뭐 젊은 사람처럼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아유, 그러시군요. 근데 총재님께서 벌써 이게 두 번째 카나다를 결핵 문제 때 방문하신 걸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북한의 결핵 상태와 그 아동들의 그 결핵 상태는 어떻습니까? 뭐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기가 참 어렵군요. 그런데 한말로 하자 그러면은 결핵이라고 그러는 거 영양실조로 같이 오는 병이거든요. 네. 먹지 못하면은 이제 그 같이 걸려오는데 현재의 상황이 추정입니다. 북한 정부가 정식으로 우리가 몇 명 환자가 있다 그러질 않는데요. 이제 북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대개 생각이 이런 정도일 거다 그러는 게 결핵 시설들이 지금 80여 개가 넘고요. 그러고 모르긴 하지만은 한 120만 환자가 있지 아니한가. 그러면은 그 중에 한 30만, 많이 잡으면 40만이 어린이들이니까 좀 나이 먹은 사람들이야 또 앓다가 죽으면 그렇지만 이 어린 것들 이건 무슨 죄가 있어서 저것들을 저렇게 아프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그냥 모르는 척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좀 열성으로 이 문제를 부딪히게 되면은 이 민족의 역사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일을 좀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사무총장님, 네. 그 지금 그 우리 그 세계 결핵 제로 운동 본부에서는 언제부터 그 북한 결핵 어린이들을 구조하기 위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셨나요? 예, 본격적인 사업은 2007년 10월 31일 북한 결핵 어린이 돕기 범국민운동 본부가 출범되면서부터 우리가 북한의 결핵에 대해서 올인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이제 운동본부에서 다른 나라에도 그 전문 요원이나 그 어떤 그 전문 인력들을 그 파견하고 있나요? 아니, 오직 북한에만 하고 계신가요? 현재의 대표를 한 3개국에 파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북한이 너무 위급한 상황이니까 거기에 올인을 하고 있죠. 그러시군요. 네. 그 우리 그 소 목사님께서는 뭐 토론토에 여러 가지 일을 정말 다 맡아서 하시다시피 하시는데 아주 열정적으로 하셔서 어느 때 보면 제가 부러움을 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연변 과기대와 평양 과기대 후원회 회장을 맡으셔서 또 우리 그 곽선희 목사님하고 카나다를 한번 이렇게 순회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그 이북에 있는 그 아동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 보면 혹시 고향이 이북이신가요? 아닙니다. 아니면 어떤 특별한 순수한 경상도입니다. 그러면 어떤 특별한 계기가 계신가요? 글쎄, 저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니까요, 참 만남을 우연으로 생각하지 않고 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거로 생각하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유신일 선교사를 통해서 김진경 총장을 만나게 됐고, 네. 그분의 하시는 일에 나름대로 또 우리 민족을 향한 또 우리 민족을 통한 어떤 뜻이 계시다고 보고 그 사역을 도왔습니다. 근데 또 제가 김상환 목사님을 통해서 이윤구 총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살아오면서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귀한 가치,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가 그 신뢰, 네. 믿음. 네. 믿음이랑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리다. 네. 그래서 항상 우리 의리는 변치 말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 김진경 총장 하신 일에 한번 제가 이렇게 한 거는 이성감 목사님하고 같이 시작했지만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네. 요괴배 선교도 돕고 네. 또 과기대 설립에 대한 그 아직 사무총장직을 아직 갖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사실 제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네. 하던 일도 다 이제 줄이고 되도록이면 건강 위주로 살아야 된다고 자녀들도 얘기하고 주변에 다 얘기하는데 네. 이 김상환 목사님이 막무가내로 네. 저를 자꾸 이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하는 수 없이 맺어져서 네. 작년 10월 말에 오셔가지고 11월 초에 떠나셨는데 이 총재님이 작년에 가실 때 이대로 두면은
금년에 북한의 많은 생명이 상실될 네. 그런 위기니까 네. 12월 달에 오시겠대요. 근데 네. 아시다시피 교회들이 12월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죠. 네. 이 총재님 말씀은 그건 교회 사정이고 네. 북한 사정 그렇지 않으니 네, 더 나는 급하다. 12월에 와야 된다. 네.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 네.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연말에 여러 가지 교회들이 행사가 있고 네. 성탄절 또 새해 신년 예산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미루다 보니까 지금 2월 달에 오시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거 제가 할 수 없는 네. 그런 입장인데 네. 그래도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그 사랑과 네. 뜻이 계셔서 네. 이런 분들을 보내셔서 네. 또 이렇게 이 일을 종사하신다고 생각하고 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네. 옆에서 좀 도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가지고 아, 네, 맞습니다.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요괴벳에서도 북한 어린이들을 돕고 예, 있죠. 그 육아원이죠. 네, 육아원을 돕고 있죠. 네. 우리 저 김상환 저 사무총장님은 저는 그 말씀만 들었을 때는 몰랐는데 네. 지금 여기 와서 뵈니까 예. 제가 한 20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도 해주시고 예. 또 우리 인척들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주 그 잘 아시는 목사님이신데 어떻게 그 이 결핵 운동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몸을 담게 되셨나요? 제가 결핵의 피해자입니다. 네. 29살 때에 결핵균이 뇌로 들어가서 네. 뇌막에 염증을 일으켰죠. 결핵성 뇌만염으로 제가 5년간 네. 식물인간처럼 빛도 보지 못하고 소리도 듣지 못하고 네. 암실에서 네. 운어처럼 그렇게 늘어져서 투병을 했거든요. 아, 네. 예, 의사들은 많이 살아야 네. 식물인간으로 5개월 내지 6개월 네. 대소변 만들어내다가 간다 네. 이랬는데 아. 그 투병 중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저에게 찾아오셔서 네. 이 치료를 약속하시고 네. 그런 가운데서 때 제가 네. 주님께 저 같은 못난 죄인을 살려서 무엇에 쓰시겠습니까? 네. 그러한 그 질문을 주님께 네. 드렸죠. 네. 그때 주님께서 제게 주신 소명이 네. 오늘 이 운동을 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아주 5년간 있으면서 참 죽을 건데 죽지 않았는 것 이것 생각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일한 것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네. 열심히 이래 총재님 모시고 잘 하려 그러는데 네. 한게 없어서 늘 죄인으로 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네. 최선을 다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때 20년 전에 저희 교회 오셨을 때 약간 몸이 불편하셨다가 회복되셔서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회복기에서 이제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도 전하시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은혜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 후에 계속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총재님께서는 그동안 이 일 이외에 국제연합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일을 주로 하셨나요? 한 말로 하자면은 그냥 살게 됐어요. 6.25 때 죽다가 살아났거든요. 6.25 전쟁 때. 전쟁 속에서 정말 죽는 자리에 들어갔다가 살아나는데 그 시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게 생명이라는 건 내게 속해 있는 거 아니구나. 네. 그거 알기 시작하면 철이 나서 그 전까지도 뭐 조금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목사님들이야 뭐 이제 종교적으로 얘기하시고 그래서 저는 조금 민족으로 좀 생각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요. 네. 이게 어떻게 된 민족이 5,000년 동안 이렇게 그냥 깜깜한 터널을 오다가 그냥 갑자기 한 민족에게 이 20세기라고 그러는 게 그냥 함석헌 선생님의 표현으로 하자면은 순환의 여왕. 이게 아주 순환의 여왕인데 그러고 그 고통을 겪고 6.25라고 그러는 피비리 나는 전쟁을 통해서 세상에 나오게 되거든요. 저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6.25 전쟁을 한 거야. 뭐 전쟁이야. 누구나 하는 거지만 그러고 나면은 아주 몇 년 있다가 휴전하고 평화롭게 지나야 되는데 무슨 백성이 네. 그래 이 뭐 1년 2년 아니고 1, 20년 아니고 지금 전쟁 후에 60년이 가까워도 아직도 전쟁 중에 있을까? 네. 이걸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 5천년 역사의 이 민족에게 마지막 굉장한 시련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데 이 분단을 이 실험을 우리가 잘 이기면은 세상에 나가는 1등 국민이 되고 이 시험에 우리가 지면은 아주 불쌍한 민족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민족이 살아남아야 되겠는데 그러려면은 이 북한에 있는 2,300만 그거 죽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남쪽에 있는 5천만이 뭘 하겠습니까? 이제 또 해외에 지금 700만 우리 캐나다에 와 계시는 우리 동포들 또 특별히 교회 뭐 다들 종교적인 것도 그렇지만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생각해서 이 봄이 이 여름이 우리가 까딱 또 잘못하게 되면은 100만 명이 아사한다 그러는 거 생각을 하고 결핵 때문에 애쓰는 이 어린 아이들이라도 좀 이걸 살려놓고라야 민족의 역사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다급한 심정이지요. 그런데 이제 쉽게 생각을 하자 그러면은 이건 한민족의 굉장한 시련을 우리가 지금 이제 이기면 굉장한 민족이 되고 지면 불쌍한 민족이 되는 그런 지금 우리 아주 분기점에 서 있는데 이걸 이 봄에 이 여름에 1995년에 300만 명의 우리 동포를 잃었는데 요번은 좀 정말 어떻게 하셨든지 우리 동포들 살려서 어린아이들은 좀 쓰러지지 않게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3만 원, 뭐 우리 여기 가나다 돈으로 치게 되면 한 25불에서 30불 가지게 되면은 한 생명 6개월 동안은 약 먹여서 일으키는데 그걸 안 하고 이 민족이 이대로 있을 수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주로 국제연합에서 그 유니세프에서 한 17년, 20년 동안 또 근무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는 주로 어때? 아시아 쪽에 있는 분들을 도우셨나요? 어떤 일을 하셨나요? 뭐 팔자가 어떻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애굽의 대표 노릇을 몇 년 하다가 인도에서 제일 오래 있었습니다. 5년 있었는데 그건 제가 자원해서 간디를 좀 배우고 싶어서요. 네. 이 무지한 나라 이런 나라에 간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걸 좀 배우려고 가서 그래 5년 동안 그냥 선생님 다니시던 길 좀 찾아다니면서 보고 하시던 얘기 그렇게 하고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선생님 보고 아이고 이제는 좀 1등 칸 좀 타고 다니세요. 왜 우리나라의 아버지신데 왜 그러세요? 그럼 선생님이 껄껄껄껄 웃으시면서 4등 차가 없어서 난 3등을 타는데 내가 어떻게 1등을 탄단 말이야. 이제 그 혼이 지금 이 21세기 살리려면은 그런 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한민족이 그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67억 이거 인구 이 세상 살리는 일에 우리 민족이 굉장한 그 소명을 받았는데 하늘의 명령이 있는데 이거 우리 민족 살려놓고라야 이 8천만이 세상에 나가서 그 일을 하겠거든요. 그래 유엔에서 일하는 동안에 또 세계 기독교 협의회에서 나가서 일하는 동안에 20년 그저 훈련 받아가지고 또 그 다음에 뭐 그러군 또 뭐 귀국해서 죽기 전에 우리 아들, 딸, 손자, 손주들한테 할 말을 좀 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러고 그런데 지금 풀타임으로 뛸 때보다 더 바쁩니다. 아, 그러시군요. 참 좋습니다. 그래서. 네. 저 우리 사무총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뭐 북한의 핵 현실이 한 120만 그리고 아이들이 한 30만 환자가 있는 거로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주력해서 어떤 사업을 벌이고 계십니까? 현재까지 결핵약과 또 치료제, 결핵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 치료제 약을 중심해서 그렇게 보내고 있고요. 전번에는 결핵 환자들, 특별히 북한에는 그 기생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95% 정도 된다 그래요. 그 기생충이 있을 때에 영양을 섭취하거나 또 약을 먹으면은 거기에 영양의 24% 또 그 약의 약 24%의 그 손실을 가져오니까 기생충 약을 먼저 먹여서 그 기생충을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결핵 치료약을 써야 된다. 앞으로는 이제
영양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거든요. 네. 결핵은 이 가난의 병입니다. 네. 이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할 때에 체력이 또 체질이 약화되어지고 네.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 결핵에 걸릴 가능성도 많고 네. 걸린 환자들은 치료가 되기 참 힘들지요. 그렇기 네. 때문에 영양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네. 그렇게 이제 총재님께서 이제 굶어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식량도 보내자, 또 결핵 환자들을 위한 식량도 보내야 된다. 네. 이렇게 하시면서 함께 네. 그 일을 앞으로 잘 진행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로 약품을 보내고 영양제를 보내고 네. 그래서 그분들을 기본적인 체력을 예. 향상시켜주는 일을 하시고 계시군요. 예. 그러면 지금 그 제약 같은 것은 어떻게 주로 외국에서 보냅니까? 그 자체에서는 이북에서는 생산을 못 하나요? 이북에서 외국, 그러니까 중국 또 미국 이 선교사와 이 맺어진 그런 관계 속에서 제약회사가 사실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이제 시작되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환자들에게는 제일 좋은 약을 줘야 된다. 네. 두 번째 주는 것도 죄다. 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을 주시면은 네.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걸 주시겠느냐? 가장 좋은 약을 주실 것이다.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가장 좋은 약은 대한민국의 유한양행 혹은 또 종군당 네. 이렇게 나오는 약이 세계에서 결핵약으로서 제일 좋은 약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그 약을 주문해서 네. 북쪽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죠. 네. 네네. 그 토론토의 결핵 제로 운동 지부를 설립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그 캐나다의 네. 선교사들이 초대 네. 한국 교회에 네. 이바지한 바는 대단히 큽니다. 그 네. 공헌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지금 너무 이 한국의 선교에 대해서나 북한에 네.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또 생각도 많이 들고요. 네. 예를 들어서 결핵 하나를 얘기할 때에 1920년대부터 딱다 홀 선교사가 한국에서 결핵 환자들을 많이 돌보면서 관심을 가졌고 한국의 크리스마스 시를 네. 홀 선교사가 만들었습니다. 아, 네. 예, 책에 이렇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홀 선교사가 쓴 것은 이 조선에 네. 예, 코리아의 이 결핵 환자가 네. 거의 국민의 한 20% 30% 될 거다. 이렇게까지 썼어요. 네. 그걸 볼 때에 그때 당시에도 아주 심각했고 네. 또 오늘날 또 우리 북한에는 네. 심각한 그런 상황이니까 특별히 이 캐나다 교회 또 캐나다에 와서 사시는 우리 해외 이 캐나다 동포들이 저는 여기 있을 때에 캐나다 이민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는가? 네. 인디안 선교다. 원주민 선교다. 네. 그래서 원주민 선교에 네.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네. 봤고요. 사실 지금 이 이민 교회들이 북한에 죽어가는 결핵 환자들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네. 또 식량이 없어서 네. 죽어가는 그 생명들을 네. 우리가 그냥 둘 수가 없지요. 우리 민족이고 우리 피부치고 우리 후손들과 함께 더불어 미래를 사는 네. 그러한 우리 이웃들이 될 네. 그 어린이들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제 사무총장님께서는 지부를 여기 만드셨고 우리 소 목사님께서는 그 일을 맡으셨는데 그동안 어떻게 그 모금은 어떻게 하고 계시고 또 모금 하시면서 무슨 어려운 일들은 없으십니까? 현재까지는 작년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모금을 하는데 한국일보에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네. 또 이제 사실은 북한에서 조금 뭐 북핵 문제하고 뭐 자꾸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불거질 때마다 그 북한에 대해서 열렸던 마음들이 많이 이렇게 조금 닫혀지고 네.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 네. 어린 아이들에 대한 그 아픈 그런 현실을 보고 우리 동포들이 참 그래도 마음이 넓어서 네.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신문에도 그렇게 나왔지만은요 2달 만에 뭐 몇만 불 돌파 뭐 계속 그렇게 나왔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어요. 네. 현재 약 5만 불 가까이 네. 많이 그거 얼마 안 됐지만 네. 그런데 한 가지 굉장히 제가 많이 느낀 게 네. 그 실제로 여기 우리 뭐 그 시작할 때 그 의사분들도 모시고 또 제가 이 토론토 대학교 이 결핵에 그 상당히 그 권위자 우리 동포 의사한테 도움도 요청하고 했지만 큰 관심이 없었고 네. 그 의사분들이나 뭐 변호사분들이나 사회에 굉장히 좀 그런 분들은 의외로 호응이 없고 네. 그 참 이렇게 실생활 속에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많이 도와주셔서 그래서 참 그 느끼는 바가 많았고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은 가게 하시면서 첨부를 보내신 분도 계시고 네. 또 어떤 자매님은 그 젊은 분인데 서양 남편하고 사시는 분인데 네. 그 자기도 첨부를 내시고 또 회사 직원들한테 모금을 해서 또 보내고 네. 또 자기가 멘토로 섬기는 어떤 그 서양 회계사분한테 북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또 저한테 그 완전히 우리 민족하고는 관계도 없는 분인데 네. 첨부를 보내왔어요. 네. 이게 한 사람을 통해서 네. 2,500불을 이렇게 기부하셨는데 교회들도 이제 많은 교회들이 동참을 해주시, 특별히 여성교회, 남성교회에서 네. 동참들 많이 해주시고 네. 또 심지어 며칠 전에는 그 어느 한국에 계신 교수님인데 네. 따님이 여기 공부를 하는데 그 고등학생입니다. 12학년인데 네. 그 서양 아이들하고 무슨 클럽을 조직해서 한 40명 그 멤버가 있는데 그 40명 멤버들한테 우리 북한 그 어린아이들 어려운 거 이런 거 뿐만이 아니고 이 남을 돕기 위한 뭐 그런 그 모금 활동 네. 뭘 팔아가지고 그걸 해서 이 일을 돕겠다. 네.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큰 돈은 안 되겠지만 그러나 또 얼마 전 런던에 있는 어느 장로교회에서 서양 장로교회에서도 모금을 하고 해가지고 요괴회에 대해 4,000불을 가져왔어요. 북한 어린이를 도와주라고.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네. 참 이렇게 느낀 바가 많고 네. 그래도 우리 이 고생하시면서도 네. 우리 민족을 위한 일이라면 네. 참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고 네. 이렇게 보내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네. 그래서 지금 한국일보 김명규 회장님도 굉장히 이렇게 열성적으로 이렇게 열성적으로 도우시면서 또 호응이 이렇게 많다는 것에 대해서 참 자기도 놀랐다고 네. 그런 말씀해요. 네, 참 좋은 일입니다. 예, 예. 네,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도 열심히 일하시니까. 지금 잠깐 그 언급이 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총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국 정부와 이북과의 그 관계가 정치적으로 약간 좀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좀 대치 국면에 있는 그런 경쟁 국면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북한 결핵 어린이들을 돕는 일이라든지 이북에 있는 동포들을 돕는 일에 좀 지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네. 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있으십니까? 네, 해결책이라고 따로는 없고요. 네. 이제 50여 년 이걸 해오는 동안에 놀라운 역설인데요. 네. 다 편하게 잘 살 때 모금이 잘 되질 않고요. 네. 모금은 어려운 때에 네. 내가 좀 먹을 게 적어지고 수입이 적어지고 그럴 때에 남 돕는 일이 많아가지고 그건 통계로 그렇게 나옵니다. 네. 어려울 때에 남 돕는 일을 하거든요. 네. 이제 북한 어려움 1995년이 제일 어려웠는데요. 그때도 일을 시작을 하는데 굉장한 호응이 있어서
뭐 희망을 두고 일을 하는데요. 우리 정부가 지금 참 어렵군요. 어려운데 그러나 인도적인 면은 그건 뭐 할 수 있는 대로 할수록 많이 하는 게 좋다. 그런 데 대한 것은 뭐 그냥 잘 돼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세 가지 지금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참 전 카나다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게 되는 게 우선은 카나다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함경도 쪽에서 일을 많이 하셨는데요. 강원도 네. 함경도 그런데 그 함경도가 지금 북한에서 평안도보다 훨씬 더 어렵거든요. 거길 좀 카나다의 교회들이 네. 또 우리 교포들이 이왕 왔으니 이제는 카나다가 또 다시 함경도 쪽으로 그냥 약을 싣고 들어가고 뭐 의료기기 싣고 네. 들어가고 뭐 양식 싣고 들어가고 그러는 걸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네. 잘 되면은 토론토에서 이렇게 운동이 시작이 되어서 카나다가 이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는 훨씬 앞서간다 그런 게 돼서 미국 쪽으로 영향을 좀 줄 수 있다고 그런 좀 기대가 있어서 네. 지금 여기서 좀 벌려보는 건데요. 네. 꼭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게 되기를 좀 저희도 소망합니다. 우리 김 사무총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어린이들을 이렇게 돕고 대북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 검증이라든지 그 모니터링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그냥 갖다 드리기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어떤 게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 문제가 네. 이 지원의 네. 성패를 좌우한다. 네. 대부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죠. 네. 하시는데 사실 기증한다. 네. 예, 그러면 기증받은 사람이 네.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네. 분배하고 나누는 것이 네. 원칙이잖아요. 원칙. 네. 예. 그런데 이제 기증을 했는데 원 목적에서 좀 벗어났다. 네. 뭐 사용에 있어서 어떻다. 이러한 이제 의구심들이 많으니까 네. 많이 후원하자는 그런 정서에 네. 그런 장애가 돼 왔지요. 네. 사실. 그런데 저희들은 결핵 환자들을 돌보는 결핵 환자들에게 양식과 앞으로 또 결핵약, 그 다음에 영양제 이런 것을 이제 주게 되니까 네. 예, 보다 더 철저히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은 약을 인천에서 혹은 부산에서 이렇게 보내게 되면은 반드시 보낸 다음에 들어가서 그 물건을 약품들을 받아서 현지에 가서 분배를 합니다. 네. 그리고 결핵 환자들을 돌아보고 네.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보건성에서나 또 한국 정부에서도 저희들이 하는 일에 예 정말 확실하게 한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참 많이 도우는 편이지요. 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세계 결핵 제로 운동 본부가 이북의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기도 한가요? 조직은 현재 갖고 있지 그럼 않습니다. 관리 인원이 그 안에 있나요? 관리 인원은 없는데 약을 보내면은 2, 3주 안에 네. 반드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네. 현지에 가서 분배를 하고 또 결핵 환자들 돌보고 예, 전번에 약 보내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지요. 약을 먹으니까 어떻느냐, 1개월 먹었느냐, 혹은 2개월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면 거기에 따라서 환자들이 다 분명하게 또 얘기를 해주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별 의심 없이 그쪽에서도 아주 협조를 잘 합니다. 네. 예. 이 문제는 딴 문제하고 다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잘 그럼 이북에서도 상당히 그럼요. 환영하는 그런 예, 사업. 환영하고 뭐 조금은 좀 물어보시니까 네. 평양에다가 사무실을 하나 차려달라. 네. 이 일이 지금 성사가 되면은 처음으로 네. 남쪽에 있는 기구가 평양에다 사무실을 만드는 게 역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이제 그만큼 우리들에 대해서는 좀 믿고 좀 더 많이 해달라고 그러고 평양에도 사무실이나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나오는 게 저로서는 놀라운 일이고요.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해가고 있는 네. 겁니다. 뭐 그 북한
적십자사에서도 저 총장님도 그럼요. 그 관여하고 계셨으니까 전문적인 그 커넥션이 있으셔서 네, 신뢰가 이렇게 돼서 일이 많이 성공이 되거든. 분단 이후에 남쪽의 기관이 사무실을 평양에 차리는 게 처음이니까 그건 우리 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네. 북한 정부에서는 진지하게 그렇게 원하는 것 같아서 그걸 네. 지금 검토를 우리가 아무렇게나 사무실만 차려놓고 또 그 의미가 없으면 안 되니까 네. 그럼 어떨까 그런데 자료도 자기들이 정해놨다 그러고 그거 좀 조금은 좀 수선하는데 필요하니까 돈 얼마 좀 필요하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럴 정도면 상당히 진지하게 얘기가 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그 땅의 그 결핵 퇴치를 정말 제로운동본부가 목적하는 것 같이 완전 제로로 만들려면 그럼요. 아무래도 전문 요원과 그 안에 들어가서 상주하면서 이렇게 관리하시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런 비전을 바라보는 의미에서 여쭤봤습니다. 이 총장님께서는 지금 아까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린 것 같이 뭐 월드 비전에서도 일하셨고 또 대한적십자사에서 총재로도 일하셨고 또 인제대학교에서 교육자로서 후년 양성군에서도 교육자로서도 몸바치시고 아주 그 귀한 삶을 많이 살으셨는데 그 총장님이 그 삶에 대해서 어떤 그 가이드라든지 아니면 그런 계기를 주신 분들이 계시면 예, 왜 여러분들이 후진들을 위해서 계시는데요. 한번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제게 제일 영향 주신 어른은 김재준 목사시고요. 네. 한경리 목사님 물론 제일에 대해서 제가 중동에서 일할 때도 좀 늘 오시고 함석건 선생님께서 제일 강하게 제게 영향을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셨는데 그 후에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세상 다니면서 일하는 동안에는 이런 생각 아까 잠깐 간디 선생이 얘기를 했지만 저는 간디란 인물이 어떻게 났을까? 네. 간디에 미쳤다면 좀 미친 그런 삶으로. 간디가 그 노년에 이거 인도에 이 불쌍한 어린아이들이 죽지 않고 불쌍한 여자들 사람 노릇하게 될 때까지 내가 눈을 못 감겠다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아직은 이렇게 건강 그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언제 하나님 불러가실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 모양대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어떻게 할까? 너 분단되고 난 조국에서 너 뭘 하다 왔느냐? 그러면 어떻게 말할까? 그게 큰 마음의 부담이 되고 날마다 시간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뭐 이제 그런 생각으로 살죠. 그래서 인물들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함석건, 김교신 선생님도 영향력이 많이 주셨고, 그러고 그죠 오늘이 지금까지 부끄럽게 지금도 뭐 제가 산 거 생각하게 되면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고 그저 죄만 많이 지었는데 그래도 외길을 걸어온 거는 그런 대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뭐 인생 80이라는 것이 이 총장님 뵈니까 참 실감합니다. 지금 89력에 이렇게 세계를 누비시면서 큰 일들을 하시는 걸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앞으로 더 큰 일을 부탁드리고 방송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그 총장님께서 이 동포들에게 좀 당부하실 말씀이시면 한마디 하시죠. 정말 지금 우리 8천만, 저 8천만이라고 그러는 것은 남쪽에 5천만, 북쪽에 2,300만,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동포들 700만인데 이 700만을 어떻게 누가 계획을 해서 이렇게 단시일 내에 온 세상에 지금 한민족에게 해가 지는 날이 없거든요. 지금 그 지도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민족이 가 있는 데를 다 보게 되면 해 지는 날이 없어요, 한민족에게. 이거 왜 그럴까? 그러면은 21세기의 인류를 건지는데 이 한민족을 쓰려고 그러는 굉장한 역사적인 섭리가 있다. 그걸 생각을 해서 우리 교포들 캐나다에 와서 고생들 많이 하시죠. 얼마나 힘드시고 그러세요. 그래도 이게 내가 한민족의 구성원이라고 그러는 거 굉장히 영광스럽다. 우리 민족에게 하늘이 준 굉장한 사명이 있다. 그 생각 좀 하시고 그러고 기쁜 마음으로 젊은 마음으로 그냥 여러분 여기 이 카나다에서 1등 가는 민족이 되고 카나다가 이게 세상에서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세상을 끌고 가는 앞장서는 나라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오신 거는 여러분이 여기 와서 카나다도 살리고 카나다를 여러분이 우리 한민족의 후예들이 여기 와서 그래서 세상을 끌고 가는 한민족의 스카우트들이 척후 부대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 믿고요. 네. 또 여러분 건강들 하시고 아주 훌륭한 민족이라는 유대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이제는 우리 유태인들 이스라엘을 그만두겠다. 이제는 한민족이 나와서 하라. 그런 얘기를 전 듣거든요. 네. 저는 그건 분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이 귀한 일을 이제 카나다에다 놓고 가시는데 우리 소창길 목사님, 그 동포들에게 뭐 당부하실 말씀, 또 이 일을 위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노령에도 불구하시고 이런 큰 그 사역을 기꺼이 감당하시는 이 총재님께 좀 이렇게 힘을 실어 드려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사실 그 이렇게 카나다를 짧은 기간 안에 2번 오셨다는 것은 네. 여간한 그 그렇죠. 정성과 네, 뜻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못 오신 네. 일이니까 우리 동포 여러분들이 각별한 그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귀한 말씀 이렇게 세 분 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결핵은 인류 최악의 재앙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들은 것 같이 지금도 이북에서는 기근과 질병인 결핵으로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포사회에서 따뜻한 마음과 사랑으로 그들을 구호하는 데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